이번 토픽은 회귀분서의 가정 중에 하나인 시리얼 코릴레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열 상관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가정 중에서 세 번째 것을 할 것입니다. 에라텀은요, uncorrelated across obser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에 에라텀이 있는데 epsilon i와 epsilon j가 있는데 이것이 uncorrelated 있다는 건 correlation이 0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 all ij인데요, 상관계수와 공분산의 관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분자가 공분산이고요, 분모가 표준편차의 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x 대신에 epsilon i 쓰고 y 대신에 epsilon j 쓰면 되겠죠. 상관계수가 0이면 공분산도 따라서 0입니다. 그리고 for all ij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for all ij지만 i와 j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같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이 경우 볼게요. 공분산 epsilon i는 무엇이 됩니까? 같은 확률 변수의 공분산은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산이 0이 되면 그건 통계학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야 통계학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산이 0이 되면 통계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번에서 보다시피 에라텀의 분산은 일정하다 그랬지 0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단서 요게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코릴레이션 또는 공분산이 0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디펜던스라고 해요. epsilon i와 epsilon j가 독립이래요. 이렇게 독립이라고 하고 가정이 맞다고 주장하는 네이버 블로그들이 많고요,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너무 강한 조건을 두면 안 된다고요. 최소한에 그치고 그 최소한의 가정을 만족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하게 만들어야지, 너무 강한 조건에서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 회귀분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조건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립은요, 공분산이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조건입니다. 즉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입니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정 3이 어긋난 경우, 즉 코릴레이션 0이 아닌 경우를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리얼 코릴레이션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념을 공부할 거고요,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공부할 건데 이건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한꺼번에 할 거고요. 세 번째, consequences. 자, 이게 뭐냐면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해.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는데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시리얼 코릴레이션 있는지 없는지 그림으로 보다는 포멀한 테스팅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테스팅 방법을 공부할 거고, 다섯 번째, 테스팅해서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귀분석을 그만두나요? 뭔가 치유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correcting을 배우겠습니다.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리얼 코리레이션이 존재할 때는요, 독립 변수가 타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임으로 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선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관찰점이요, 회기선이 잘 안 보이네요. 회기선을 검은색으로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관찰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를 볼게요. 회기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관찰점은요, 이렇게 관찰되었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회기선 위에 와 있죠, 여기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회기선 밑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와 있고 밑으로 와 있고. 그래서 약간 얇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기선의 위아래 이렇게 됩니다. 이를 에라탐으로 표시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에라텀에 대한 얘기니까 이 그림 가정은 충분하지 않고 에라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점을 볼게요. 요점은 x의 값이 요거일 때 실제 값은 요거고요. 요선이고, 회기선상에 있는 값, 예측값은 이거라 실제보다 예측이 틀렸죠? 얼마만큼 틀렸습니까? 요만큼 틀렸네요. 그래서 오차항은 여기에 그만큼의 길이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점은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이 되겠습니다. 선으로 10개 살살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러텀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동일한 방법으로 에러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쭉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점, 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은 지금 마이너스죠. 다음 끼는요, 여기가 되니까 마이너스네. 다음 끼는요, 마이너스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은요, 플러스인데 다음 끼는요, 플러스네요.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마이너스면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고, 한 번 플러스면 그 다음에도 플러스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만 변하죠. 이 부분만 사인이, 부호가 바뀝니다.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끼가. 자, 그럼 이 빨간 선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회기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같이 될까요? 아니면 2번 같이 될까요? 1번 같이 돼야 되겠죠? 2번 같이 되면 안 되겠죠. 회기선은 자료를 잘 대변하는 관통한 선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1번 같이 되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는 데가 꼭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함이 없죠. 다 플러스인데 이렇게는 회기선이 그어지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가 변환되는 지점은 꼭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존재한 점 몇 개 존재하더라도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플러스면 다음 끼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다음 끼는 마이너스. 자, 이 두 경우, 즉 이 경우와 이 경우 모두 다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왜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냐면 이번 끼의 값을 알면 다음 끼의 값을 최소한 부하라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릴레이션이 0이 되려면 이번 끼의 값을 알 때 다음 끼 값을 전혀 몰라야 되는데, 이 두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의 경우는 부호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왼쪽의 경우에는 부호가 바뀐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다음 끼의 부호가 동일하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 시리얼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호가 똑같았잖아요, 다음 끼가. 그래서 이걸 포지티브 시리얼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리얼 코릴레이션의 그 스태티스를 계산하면 이건 플러스가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컨시퀀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해. 그럼 어쩌라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입니다. 한 경우는 모집단 회계식이 이렇게 된 경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요, 위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에 x가 있고 아래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자리에 종속변수의 과거값, 이렇게 말합니다. 레그드 베리어블 of dependent variable, 독립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독립변수 자리에 있어요.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컨시퀀스가 좀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스탠더드 에러, 표준 오차가요, 둘 다 틀리게 계산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컨시스턴트 하냐 안 하냐인데, 이 컨시스턴트 하면 추정 계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추정 계수는 맞아 라는 얘기고,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는 것은 추정 계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즉 독립변수 자리에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있으면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요. 반면에 독립변수 자리에 종속변수와 관계없는, 즉 y와 관계없는 x가 있으면 컨시스턴트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1번 같은 경우는요, 뭐만 고쳐주면 되냐 하면 스탠더드 에러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나 밑의 경우에는 모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개수가 틀렸으니까 이건 완전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귀 분석보다는 시계열 분석에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진 않고요. 만약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추정 개수는 B 있죠. B1은 괜찮아 하는 거고, 스탠더드 에러만 틀리기 때문에 검정 결과가 틀렸어 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 테스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브루시 갓프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브루시 갓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그럼 표본의 회계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 잔차를 종속 변수로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 잔차는 요거고요. 요거 ut고요. 여기서 가장 특징인 것은 독립변수의 전기에 잔차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때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P가 0이냐 아니냐로 할 거예요. P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요번 기의 잔차는 전기 잔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립값은 뭐예요? P가 0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 T는 전기 잔차 이 T-1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면 시리얼 콜레이션이 없다고 판정하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시리얼 콜레이션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나 테스트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브루시 갓프리 테스트가 뭔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빈 왓슨 테스트입니다. 더빈 왓슨 테스트의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해요. 분자가 시그마 잔차 빼기 전기 잔차 제곱이 되고, 분모는 시그마 요번기 잔차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 t가 1부터 대문자 t고요. 여기는 2부터 시작합니다. 대문자 t고요. 자, 왜 2냐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안 드릴게요. 왜 t-1이기 때문에 그래요. 1부터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데이터가 t가 1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0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잔차의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예상이 아마 0쯤 되겠죠. 잔차의 평균값은. 따라서 이건요, 분모에서 잔차의 분산인 거예요. 분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해하면 시그마의 2t 제곱 빼기 2 곱하기 숫자 2요. 시그마 영어 2t 곱하기 2t-1이죠. 더하기 시그마 2t-1이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요거 베리언스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션을 하게 되면 에라텀의 분산 일정하니까 둘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variance of 2t 분자는 빼기 숫자 2 곱하기 2t 빼기 2t-1이고요. 나누기 분모가 variance of 2t가 됩니다. 근데 요 범을 볼게요. 이게 뭐 같습니까? 공분산 같아요. 공분산이라면 x-2 of x 곱하기 y-2 of y인데,
여기서 x 대신에 et, y 대신에 et-1을 넣어 보세요. 요거 et-1인데 요 기대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 et, y, et-1 곱한 거에 기대값은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 숫자 2까지 하면 2 곱하기 공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리얼 콜리션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콜리션이 없다면 이 식에서 요 식에서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시리얼 콜리션이 없다는 건 상관계수가 0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공분산이 0이라는 얘기죠. 공분산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리얼 콜리션이 없다면 이 값은 2에 가까울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더빈-왓슨 스태티스틱이 제일 작으면 0이고요. 제일 크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2 근처에 있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2인 경우에, 이론적 상으로 2인 경우에 시리얼 콜리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2 근처에 있으면 시리얼 콜리션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은 각각 시리얼 콜리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요, 더빈-왓슨이 모르겠다고 했어요. inconclusive,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DL low, 낮아서 DL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DU upper에서 DU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되면 4 빼기 DU, 이것은 4 빼기 DL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이쪽 편에도 시리얼 콜리션이 있다고 그랬고 이쪽 편에도 시리얼 콜리션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경우에 네거티브 시리얼 콜리션이고 어느 경우에 포지티브 시리얼 콜리션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의 그림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아까 더빈-왓슨 테스트 스태티스틱은요, 분자가 이렇게 됐어요. 분모가 이렇게 있었고, 자, 분자만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 하면 요 값의 크기를 볼 거예요. 요원기와 전기 차이의 값의 차이. 왼쪽의 경우는요, 이 선, 회기선 또는 에라텀의 이 0선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죠? 건너가야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는요, 안 건너가요. 밑에 있으면 그 밑에 살짝 있고, 위에 있으면 위에 살짝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경우에 이 간격이, 이 분자의 간격이 클 거고요, 절대값이요. 이 경우에는 작을 것입니다. 근데 제곱하잖아요. 제곱하고 분자에 있으니까 이 경우가 더빈-왓슨 스태티스틱이 클 겁니다. 즉 이쪽의 경우에 네거티브 시리얼 콜리션이 존재할 거고요, 이쪽의 경우에 작잖아요. 이쪽 경우에 포지티브 시리얼 콜리션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수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리얼 콜리션이 있어요. 어떻게 수정합니까? 아까 두 가지 경우를 봤죠. 독립변수 자리에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있는 경우와 독립변수 자리에 그냥 x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즉 독립변수 자리에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있는 건요, 여기서 안 다릅니다. 그건 시계열 분석에서 다뤄질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경우만 다룰 겁니다. 회기 모형이 이렇게 생긴 것만 다룰 거예요. 즉 여기도 보다시피 x가 있어요. y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 추정 개수는 컨시스턴트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추정 개수는 바꿀 필요가 없고, 반면에 문제가 되는 게 스탠다드 에러가 틀려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스탠다드 에러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수정해서 맞는 스탠다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브루시 갓프리 테스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독립 변수는요, 그냥 제가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회귀식이었어요. 회귀 모양 이렇게 생겼고, 회귀식의 결과에 따라서 회귀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y t 해트는 0.0991 더하기 0.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쓰겠습니다. x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얼 코레이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브루시 갓프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테스트 값이 여기 나와 있고 p-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p-밸류와 알파 간의 관계를 보면 p-밸류가 알파보다 크면 기무과수를 채택하고요. 즉 시리얼 코레이션이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알파가 p-밸류보다 크면 기무과수를 기각하고 시리얼 코레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파를 5%라니까 그냥 알파를 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파를 5%로 했더니 p-밸류는 2.3%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돼서 규모과수를 기각을 하고, 따라서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5번 수정을 하는데, 이런 함수식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추정 개수는 괜찮아요. 뭐만 바꾸면 되죠? 표준어치, 스탠다드 에러, 표준어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익지빗 10을 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을 한 거고요. 괄호 블록에서 correction for serial correlation, 시리얼 코릴레이션 문제를 해결했는데 로보트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를 정상적인 거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이때 요 개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개수를 보겠습니다. 같나요? 틀리나요? 자, 동일합니다. 0.0991, 0.0991, 0.8696, 0.8696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추정 개수가 맞다고 했어요. 옳다, 컨시스턴트하다 했기 때문에 추정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스탠다드 에러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스탠다드 에러고 이것은 맞지 않은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에 따라서 t 스태티스틱이 바뀌었고요. 물론 p-밸류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했어요. 회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뭐 R스퀘어도 나오고 뭐 나왔고요. 관찰점의 개수는 294입니다. 회귀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yt는 2.78 더하기 빼기 0.0037, 이 독립변수가 t인 걸 봐서 t 이렇게 생긴 겁니다. 회귀식이요. 그럼 이 회귀식이 맞느냐, 즉 제대로 추정했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즉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있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빈 왓슨 스태티스틱 값이 1.214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로 시리얼 코릴레이션 있을까 없을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여기 보다시피 이 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더빈 왓슨 스태티스틱 표인데 여기서 보면 K가 있죠. K가 1, 2, 3, 4, 5가 있는데 K는 독립변수의 개수입니다.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독립변수의 개수고요. 우리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기 보면 t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개수 하나이죠. dl과 du가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294예요. 이 표에서는 294는 없지만 그에 가까운 거를 보겠습니다. 200이 있네요. 표본의 크기 n이 200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는데 dl, du가 있는데요. dl은 1.76이고 du는 1.78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빈 왓슨 스태티스틱 값은 1.21이니까 여기 있네요. 결국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돼요?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리얼 코릴레이션이냐면 포지티브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리얼 코릴레이션 있고 독립변수 자리에 종속변수의 레그드 베리어블이 없고 y가 아니고 그냥 t잖아요. 그래서 결국 컨시스턴트 하니까 추정 개수는 괜찮습니다. 즉 여기 추정한 요 -0.0037이나 2.78은 오케이예요. 그럼 뭘 수정하면 되죠? 스탠다드 에러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를 수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부르시 갓프리 테스트에서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